유튜브인들 안녕하십니까. 해외축구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하겠고요. 말했듯이 주말은 원래 해외축구를 더 많이들 봐주십니다. 네,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 상우스 여기 있었네 하고 있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고요. 멤버십은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연장해주신 어제죠? 어제 연장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해외축구 23경기거든요. 2연승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연승 도전이고요. 로또도 되면 좋겠네요. 같이 되면 좋겠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갑자기 리그에서 2연패를 꼬라박고 있고요. 발렌시아는 리그에서 4연속 무패 3무가 있긴 한데 발렌시아도 나름 좀 순위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틀레티코는 지금 바르셀로나랑 빌바오 원정 가서 다 지고 왔습니다. 챔스에서는 또 호벤 원정 가서 또 이겼어요. 네. 신기합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는 확실히 홈에서 강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홈에서는 무패죠. 아직도 7승 1무 0패로 홈에서는 지지 않는다. 발렌시아는 원정 안 좋아요. 발렌시아 홈이 훨씬 좋다. 저번 시즌은 아틀레티코가 3대0 3대0 더블 달성했고 최근 폼 보면은 발렌시아도 그렇게 아틀레티코가 쉽게 볼 팀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아틀레티코의 홈은 다른가 생각이 들고 아틀레티코 결장자는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요렌테 수비수에 말고는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렌시아도 주전 수비수의 타레가 경고 누적으로 안 나오고 또 주전 수비수의 가야 GTD로 또 안 나옵니다. 공격수에는 리오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틀레티코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 또 수비 결장자도 있고 해서 시원하게 또 마인승 해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틀레티코 마업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토리노 대 크레모네. 제가 승무패 경기는 미리 조금 봤어요. 미리 좀 봐뒀고 토리노가 17위 크레모네가 9위인데요. 아무래도 토리노가 좀 더 밀리긴 해요. 최근에 토리노가 또 승도 좀 없고 물론 6연승 무패하다가 지금 3연패 갑자기 박아서 이게 좀 아쉬운 거고 크레모네 같은 경우는 2연승 달리고 있어서 당연히 크레모네 프랜승 쪽이 좋아 보이죠. 근데 배당 대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토리노가 이제 홈 성적은 뭐 그나마 좀 무난한 편이고 크레모네도 원정 홈은 비슷하고 그래서 토리노 다 나오고요. 크레모네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크레모네 프랜승 보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요. 승패는 무승부 갈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3.10 들어와주면 너무 감사하고 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대 아우쿠스 프랑크 대 아우쿠스고요. 프랑크 7위 아우쿠스 14위. 프랑크는 무패 달리다가 리그에서 직접 라이프치한테 6대0 개떡 발렸고요. 그 다음에 아우쿠스 같은 경우는 직접 레버쿠젠을 잡으면서 어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라?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공격수의 부카르트. 이 정도면 이제 부카르트는 프랑크푸르트 분석할 때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안 나온 지가 대충 챔스 포함해서 한 5경기 정도 안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복귀전 할 때만 제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우쿠스는 수비수의 얀놀리스 GTD 떠있고 나머지는 다 나옵니다. 저번 시즌 맞대결은 2무를 했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홈 좋고 아우쿠스는 원정이 좀 별로라 아우쿠스가 비빌만한 건덕지는 있다고는 봐요. 왜냐면 저번 시즌 2연무를 했으니까.
저는 1대1 무승부 볼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13경기잖아. 그 다음에 밍글라 대 볼프스부르크. 밍글라 11위, 볼프스 15위 기록하고 있고요. 저번 시즌은 볼프가 2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볼프가 2승을 했고 밍글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기력은 좋아요. FA컵에서 잠깐 뜻밭에 지긴 했지만 리그로만 한정해놓고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연속 무패 기록을 하고 있고, 볼프스는 직전 우니온 베를린 잡으면서 2연속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윙글라도 폼이 좋고 볼프스도 조금 폼이 올라오는 터라 이것도 재밌는 맞대결이지 않을까 싶고요. 민우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밍글라도 지금 폼이 좋아서 그래서 밍글라 결장자는 수비수의 스컬리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안 나오는 애들이라 딱히 말할 필요 없는 애들이고, 뭐 호노렛 뭐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애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볼프스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오던 애들 다 나와요. 옌츠도 안 나온 지 좀 됐죠. 수비수의 옌츠 말고는 원래 나온 애들 다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미넨이 볼프스 만나면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저번 시즌만 넣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강한 편에 속해서 이건 배당 대비 밍글라를 갈만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밍글라 승 보고 싶고요. 햄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크트파 대 하이데나 들어가기 전에 보겠고, 네, 장크트파 대 하이데나고요. 지워. 장크트파 같은 경우는 뭐 리그 무패 계속 하다가 직전 퀼른이랑 이제 무승부를 또 오랜만에 했고, 하이데나는 2연승으로 강등권 탈출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크트파는 사실상 다 나오고요. 공격수에 안 나오는 애가 아운톤지 허벅지 부상으로 안 나온 지 조금 됐고, 하이데나는 다 나옵니다. 저번 시즌은 다 원정팀이 공교롭게 이겼고요. 장크트파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FA컵에서 밍글라를 잡긴 했는데 리그에서는 지금 또 형편없고, 오히려 하이데나가 지금 많이 날카로워져서 장크트파가 정배인데 굳이 그렇다고 굳이 장크트파 저 정배를 가야 되나 싶습니다. 저는요, 굳이 가자면 그냥 하이데나 승을 때려버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갈 거면 그냥 하이데나 승 가버리고 안 갈 거면 가지 말아버리는 그런 쪽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호펜하임 대 함부르크 5위 대 13위고요. 호펜은 이제 무패행진이 끝났어요. 돌문한테 2대0 지면서. 근데 그 세부 경기 내용은 괜찮았어요. 돌문이 그냥 수비가 워낙 좋아서 뚫리지가 않았었을 뿐이다 보면 될 것 같고, 함부르크는 2연승, 브레멘, 슈투트가 잡으면서 또 2연승 달리고 있다. 그래서 두 팀은 7년 만에 만나는 건데 그래도 호펜하임이 좋아 보이죠. 함부르크가 원정이 지금 리그 꼴등이야. 2무 4패로 꼴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함부르크에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호펜하임은 이제 수비수의 베르나르도 경우 누적으로 안 나오는 맵 빼곤 다 나오고요. 함부르크도 미드필더의 램버그
얘도 경고 누적으로 얘 빼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호펜하임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호펜 마인승 시원하게 가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오바는 언더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첼시 대 에버턴. 첼버턴입니다. 첼버턴. 첼시 같은 경우는 5위, 에버턴은 7위 기록하고 있고요. 저번 시즌은 1승 1무로 첼시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지금 갑자기 3연속 승이 없어요. 챔스에서는 아탈란타한테 지고 왔고, 리그에서는 본머스, 무승부, 리즈, 패배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에버턴 같은 경우는 폼이 좋죠. 리그 지금 2연승으로 노팅엄, 본머스 잡으면서 좋은, 에버턴이 확실히 올 시즌에요 수비가 괜찮습니다. 수비가 봐줄만하고 야무져서 좋고, 첼시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하죠. 그래서 첼시는요, 뭐 결장하는 애가 뭐 미드필더 카이세도 안 나온 지 좀 됐죠. 출전 정지를 먹어가지고 퇴장 이후로 출전 정지 먹고 상태라서 조만간 복귀하겠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마지막 출전 정지인가 그런가 그럴 거예요. 에버턴은 다 나오고요. 그래서 당연히 첼시가 좋아는 보이는데요. 이 배당 대비 에버턴을 갈 만한 그런 모습은 맞습니다. 배당 대비는 갈 만하다 생각이 드는 팀이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에버턴 프랜승을 하고 싶을까요? 저는 에버턴 프랜승 보고 싶고요. 근데 이거 보험 현무 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보험 현무를 쳐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호펜하임 2.5야? 3.5네. 호펜하임 3.5죠. 와, 기어이. 그 다음에 리버풀 대 마요르카. 아니, 리버풀 대 브라이턴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지금 4연속 무패이긴 하는데요. 브라이턴은 1무 상태고요. 리버풀이 직전 챔스에서 이제 살라가 빠졌는데요. 이겼어요. 신기합니다. 소보슬라이가 이제 PK 넣으면서 승리를 했는데 참 신기해요. 그래서 리버풀은 뭐 결장자가요 브래들리, 그 다음에 각포 뭐 정도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 사실 어제 새벽에 봤을 때가 살라가 이제 GTD였거든요. 근데 이제 풀렸어요. 화해했나? 네 싶어서 오늘 리버풀 으쌰으쌰하게 딱인 것 같은 날씨 경기인 것 같고, 브라이턴도 그렇게 밀릴 팀은 아니고 결장자도 딱히 없어요. 저번 시즌은 1승 1패씩 홈팀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저는 리버풀 갈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걸리는 건 뭐 체력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화해했나 싶을 정도로 이제 나오니까 위에 첼시가 역배 떠주고 여기가 리버풀 이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언어바는요 언더 보고 싶고요. 리버풀 승을 보고 싶고요. 브렌트포도 사실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라서 햄물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마요르카 대 엘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 18위, 엘체 9위고요. 마요 저번 시즌은 만난 적 없고, 마요는 지금 리그 2연부 중이고, 엘체는
직전 지로나를 3대 떡 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엘체는 홈에서 강력합니다. 강력하고 원정은 좀 별로. 원정에서 무승부밖에 안 해. 마요도 홈에서 좀 좋아요. 홈에서 지금 마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경기여서 무패예요. 홈에서. 맞나? 네. 마요가 지금 홈 6연속 무패라 마요도 홈에서는 끈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요 같은 경우는 결장자가 이제 미드필더 코스타 경우 누적으로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나오고요. 엘체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원정이 조금 불안한 엘체랑 홈에서 강력한 마요르카와 요런 맞대결. 정답은 무 아님 햄무인데 마요 홈이니까 한번 배당 대비 마요 햄무 갈만하지 않나. 햄무 슛 언더 보겠습니다. 뭐 무승부 가도 솔직히 이상하진 않아요. 텔스타 대 네이면. 텔스타 꼴등, 네이면 3이고요. 텔스타는 무밖에 안 합니다. 사실 최근 5경기에서 4무 1패로 뭐 강팀이든 약팀이든 뭐 경기력은 나쁘지 않고요. 네이메어는 지금 이 좋은 화력으로 골을 잘 넣고 있는 편입니다. 텔스타는 이제 수비수의 코스왈 GTD 떠 있고요. 네이메어는 주전 수비수의 카플란 출전 정지, 그 다음에 페레이라 부상. 그래서 주전 수비수 2명이 GTD 떠 있고 나머지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텔스타가 빈틈의 실을 파고 들어갈 가능성은 최는 얼추 보일 수 있고요. 왜냐면은 텔스타가 사실 누굴 만나든 비등비등이라기보다는 잘 비비거든요. 그래서 이 4무 한 것 중에요, 뭐 트벤테도 있고요, 위트레오도 있고요. 1패도 페이노르트한테 1패 했는데 1대2로밖에 안 졌어요. 그만큼 꼴등치고 잘 비빈다. 꼴등치고 잘 비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왜 이렇게 무승부를 가고 싶을까? 이렇게 무 언더가 이렇게 땡기나 싶네요. 무 언더를 보고 싶다. 리승햄몬. 그 다음에 렌데 브레스트. 렌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렌은 6위, 브레스트 11위고요. 렌은 연승 달리다가 직전 경기 졌어요. 4연승 달리다가 파생한테 이제 개쳐 맞았고요. 근데 뭐 파생이라서 이해는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질만하지. 그 다음에 브레스트는 지금 3연승. 모나코, RC, 메스 잡으면서 브레스트도 꽤나 좋은 상승세라면 상승세죠. 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렌 홈 성적 좋고요. 브레스트 원정 뭐 홈이랑 비슷합니다. 홈이 좀 더 좋긴 한데 비슷해요. 저번 시즌은 브레스트가 1승 1무로 레가 리드를 좀 하고 있고, 브레가 조금 렌한테 최근 들어는 잘 비벼요. 렌은 이제 결장 예정자가 수비수의 잣캣, 직전 경기에 퇴장당한 잣캣 말고는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레스트도 직전 경기에 퇴장당한 아조르케, 그 다음에 세컨의 둠비아, 그리고 GT 정도. 중요 선수는 요 정도 안 나온다라고 보면은 돼서 서로 하나씩 안 나온다 보면 돼요. 그래서 뭔가 서사가요, 딱 렌 이기기 딱 좋은 서사지 않나 싶어요. 렌도 4연승 하다가 파생한테 개털렸죠. 브레스트 3연승 하다가 렌한테 개털리기 보이지 않습니까? 렌 마인승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르마 대 라치오. 파르마 16위 대 라칩이고요. 저번 시즌은요 1승 1무로 파르마가 라치오 만나면 눈가리가 돌아갑니다.
파르마 직전 피사 잡았고요. 물론 PK로 겨우 넣어서 잡은 거라. 경기력은 그냥 라치오가 훨씬 좋긴 해요. 라치오는 볼로냐랑 1대1 무승부를 했는데 볼로냐 무승부한 거랑 피사랑은 다르죠. 그래서 당연히 라치오가 저는 좀 더 리드를 할 것 같긴 한데 라치오 원정이 올 시즌 때 좋지 않아요. 1승 2무 4패로 흑흑 좋지 않습니다. 파르마도 뭐 홈 원정 비슷한데 근데 또 저번 시즌 라치오 상대로 우위에 있어가지고 이 라치오가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파르마는 이제 수비 키퍼의 지훈 안 나오면 좀 됐죠. 3경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라치오는 퇴장당한 수비수의 길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무승부 갈만하자 생각이 듭니다. 무승부 가고 싶고요. 보험으로 햄물을 갈만한 경기 같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11경기 잠시만요. 캡처만 좀 하겠습니다. 뭐야? 복사 발이 없겠는데요. 이기면 다행일 것 같아. 잠시만. 여기 3.5가 좀 많네요. 뿔마마마 헤타페 마마마 3.5가 바셀 레버메스 호베는 4 아스널. 오케이. 자 벌리 대 풀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마셨고 풀럼 대 벌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리 같은 경우는 강등권 19위고요. 풀럼은 15위입니다. 승점에 비해서는요. 저는 풀럼이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예. 벌리는 지금 6연패고 풀럼은 2연패인데요. 풀럼 경기력이 전 더 좋다고는 봐요. 크펠도 2대1로 아쉽게 졌고 맨시티도 아쉽게 4대1로 졌고 4대5로 졌고 이런 거 보면은 풀럼이 훨씬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벌리는 뭔가 해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홈에서는 그나마 좀 비비는 깜냥이 보이긴 하지만 풀럼이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벌리 같은 경우는 주전 수비수에 이제 카일 워커가 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나옵니다. 풀럼도 수비수의 세세뇽 말고는 다 나온다 라고 보면 돼서 저는 풀럼 갈만하다고 봐요. 물론 벌리가 또 내뱉다 수비 때리면은 답답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풀럼의 공격력을 본다면 근데 풀럼이 이제 아쉬운 거는요. 골도 많이 넣지만 그만큼 실점도 조금 하는 편이에요. 물론 벌리보단 적게 하지만 화끈하게 공격은 하지만 실점은 좀 하는 편이라 이게 마인승을 가야 되는 건지 이게 햄물을 가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또 벌리도 근데 올 시즌에 일부에서는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네. 고민이 되기는 해요 이게. 그리즈맨유님 추천 감사합니다. 저는 풀럼승을 볼 거긴 한데요. 감사합니다. 풀럼승이나 햄리가
플럼이 약팀은 잘 패거든요. 플럼이 많이 난 경우가 많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한문 오바 보겠습니다. 다음 바셀 대 오사수나. 바셀 1위, 오사 15위고요. 저번 시즌은 1승 1패시 홈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셀? 홈 좋죠. 예, 리그 잘 나가고요. 리그 뭐 연승이고요. 6연승. 오사도 1승 기록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바셀이 좋죠. 예. 바셀이 또 홈에서요. 압도적입니다. 8승 0무 0패. 26골 5실점. 홈에서는 컴만요 하고 오사는요 원정 꼴등입니다. 2무 6패로. 그러니까 홈 압도적 1등. 바르셀로나 홈 1등이거든요. 홈 1등과 원정 꼴등. 그렇다고 오사를 가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바세 같은 경우는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아라우. 안 나온 지 5경기 된 것 같아요. 안 나오고요. 공격수 올모. 이 둘은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사 같은 경우는 다 나와요. 세컨 수비수인 크루즈 말고는 다 나와서 그냥 바셀이 좋아 보인다. 지면 서운하다.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셀 마인승 보고 싶고 밤아홉 시원하게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버 대 퀼른. 레버 대 퀼른이고요. 레버 같은 경우는 4위, 퀼른은 9위고요. 레버는 챔스에서 뉴캐슬랑 무승부 하고 왔고 리그에서는 2연패. 아우쿠스랑 돌문한테 지면서 아니 아우쿠스한테 왜 졌는지 모르겠어요. 방심을 했나 싶을 정도로 왜 졌나 싶은 성적이고 퀼른은 2연무. 퀼른도 뭐 사실 경쟁력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직전 장크트파랑도 무승부하고 브레멘이랑도 무승부해서 퀼른이 9위의 랭크에 있긴 한데요. 9위의 깜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레버 같은 경우는 공격수의 시크, GTD 말고는 다 나오고요. 퀼른은 수비에 이제 슈미드, 후버스, 하인츠 이렇게 주전과 세컨들이 섞여서 좀 안 나와서 수비가 좀 불안해. 나머지는 다 나온다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냥 레버 보고 싶다. 퀼른이 솔직히 경쟁력이 막 있다라고는 좀 애매해서 저는 레버 마인승 보고 싶다. 레마업을 좀 때리고 싶은 욕망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흐로니건 대 폴렌담. 흐로니건 6위, 폴렌담 15위 기록하고 있고요. 저번 시즌은 만난 적 없죠. 흐로니건은 퐁당 막 승무패 왔다 갔다 거려요. 직전 경기는 엑셀 상대로 2대0. 엑셀이 뭐 레드를 받아가지고 승리를 거둘만 했고요. 폴렌담 같은 경우는 2연패이긴 한데요. 네이메어한테 3대2 아쉽게 졌고 호벤한테 3대0. 그래서 폴렌담도 최근 경기력이 나쁘진 않아요. 좀 상대적 강팀들랑 만나서 진 거지 폴렌담 무시할 정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흐로가 홈 성적이나 원정이나 비슷하고 폴렌담은 홈에서 좀 더 강하긴 한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배당 대비 맞대결 뜰만한 경기라고 보고 흐로닝건 같은 경우는 수비수 렌테 직전 경기 이제 막판 퇴장당했는데 얘 빼고 다 나오고 폴렌담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온다. 공격수에 복귀할 수도 있는 공격수들은 있습니다. 데스코테나 크로이즈센, 무후렌, GTD. 근데 뭐 사실 무후렌, 크로이즈센은 솔직히 주전급은 아니라서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흐로니건이 당연히 더 좋아하는 보여요. 근데 배당 대비 폴렌담 갈만하지 않나.
역배 한번 시원하게 뛰어볼만 하지 않나. 폴렌담 한 따까리 칩니다. 골 넣을 때 넣어요. 그래서 혹시 모른다. 그래서 저는 폴렌담 승을 보고 싶고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오바 때려도 괜찮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메스 대 파생, 꼴등 대 2위고요. 뭐 파생 가야죠. 메스가 최근에 3연승 달리다가 다시 3연패인데 파생 가야죠. 파생은 뭐 빌바오 원정 저기 챔스 갔다 오긴 했는데 그래도 메스 파생 가야지. 메스는 결정자 따로 없고요. 파생 같은 경우는 여기도 다 나와요. 원래 안 나온 애들 빼고 다 나와요. 하키미, 덴벨레는 GTD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나온다. 미드, 수비, 공격 다 나와서. 근데 왜 메스 쪽이 배당이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그냥 파생 가는 게 맞다. 줄어드는 거 불안하면은 가지 말고요. 그런 생각을 하네요. 챔스 갔다 오면 약템한테 똥쌈. 그래서 줄어드는 건가요? 파생은 결정자도 없는데 리그 꼴등 오세르한테도 3대1 떨리는 이 녀석들이 진정 이긴다는 건가? 절대 가면 안 돼. 0105282057님 절대 가선 안 추천 돼.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파생 마이승 보고 싶긴 해요. 쩔수야. 가마언. 불안하시면은 안 가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호벤 대 헤라클레스. SERI님 추천 감사합니다. 호벤 같은 경우는 1위. 헤라도 강등권인데 호벤은 뭐 리그는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잘해서. 헤라클레스도 지금 보면은 리그 5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스타, 시타르, 고어헤드, 엑셀시오, 즈볼러. 와, 강팀이다. 강팀은 없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호벤은 챔스에서 아쉽게 졌죠. 아틀레티코한테. 화를 여기에서 좀 풀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헤라도 최근 폼이 좋아서 핸디가 2다? 고민이 좀 됩니다. 하지만 호벤은 풀 라인업이고요. 헤라클레스가 오히려 주전 미드필더 포지션 상은 2명밖에 없는데 둘 다 안 나와요. 잠브렉, 셰퍼만. 물론 공격수들을 세우면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미드를 잡아줬던 잠브렉이 안 나와요. 잠브렉이 안 나와서 공격수의 클레노비치 필요 없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호벤 가자. 이 미드 주전 미드 없는 4.5는 조금 높은 감이. 호벤 마이승 보고 싶어요. 2가 좀 높다고 생각했는데 미드진 안 나온다? 그냥 때려. 그 다음에 아탈란타 대 칼리아리. 아탈 13위, 칼리 14위고요. 저번 시즌은 1승 1무로 아탈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탈은 뭐 챔스에서 첼시 잡고 왔고요. 네. 리그에서는 엘라스한테 졌는데 첼시 잡은 것도 개그야. 강등권 엘라스한테는 3대1로 발리고 첼시는 또 잡고, 칼리는 이제 레드카드 받은 로마 상대로 1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탈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에 벨라노바, 슐레마니 이렇게 아웃 떠있고, 칼리는 다 나옵니다. 당연히 아탈이 더 좋아는 보이죠. 근데 두 팀 만나면 조금 저득점 싸움이 많아가지고 2점으로 좀 주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아탈 가는 게 맞지 않나. 칼리도 레드바드 로마한테 겨우 골로서 이겼는데 햄무 갈만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햄무원 요렇게. 그 다음에 아스널 대 울버햄튼. 울버햄튼 가시겠습니까? 제가 가라고 해도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울버햄튼 가세요 해도 안 가실 것 같고요. 1위 대 20이고요. 울버는요 유사팀입니다. 유사팀. 네, 팀이 아니고요. 맨유한테 4대1로 진 거 보셨죠? 네. 근데 아스널은 어떻게 하려고? 근데 아스널은요 지금 수비가 다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수비가 지금 괴박살이 나 있는 상태네요. 울버햄튼이 사고 칠 수도. 아스널 같은 경우 보니까 수비수에 주전 수비 팀버, 살라바, GT 떠 있고요. 또 주전인 칼리피오리, 경고 누적, 그다음에 마갈랑이스, 근육 부상, 모스케라, 발목 부상. 이렇게 해서 일단 주전은 다 안 나와요. 마갈랑이스, 살라바, 팀버, 칼리올피. 이 넷이 사실상 주전인데 넷 다 안 나오고요. 세컨인 모스케라까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미드에 라이스, 공격수 트로살드, GTD가 떠 있는데 미드 공격은 솔직히 괜찮은데요. 이 수비가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네요. 울버가 뭐 애초에 공격력이 없는 팀이긴 한데 걱정이 살짝 되는 건 맞아. 그래서 수비 쪽에는요 스켈리, 임파키에, 벤 화이트 아마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근데 얘네로도 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울버햄튼은 결장자가 뭐 미드진의 벨가르드, 무네시, 고메스 뭐 이렇게 안 나오는데 울버는 그냥 골을 못 넣어요. 직전 이제 맨유전에 한 골 넣긴 했는데 그냥 못해요. 아스날이 결정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이렇게 울버를 가기 싫을까? 병인 것 같습니다. 네. 울버 15.50배? 아 이거 저는요 3.5는 언더 보고 싶고요. 아스날이 수비가 주전급들이 아니어도 아니 울버가 못 뚫을 것 같아. 저는요 아스날 마이너스 보겠습니다. 저는요 이햄무 뭐 갈만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뭔가 아스널이 그래도 수비가 조금 불안해서 이 마인승보다는 이 햄무 쪽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헤타페 대 에스파뇰 가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는 8위, 에스파뇰 5위. 예상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는 두 팀이죠. 헤타페는 직전 경기 졌고요. 비아레알한테. 에스파뇰은 3연승. 좋아요. 에스파뇰 수비 좋고요. 올 시즌에 튼튼한 수비와 함께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저번 시즌은 1승 1패씩 홈팀이 1대0 1대0 사이좋게 승리 거뒀습니다. 둘이 만나면 비슷해요. 헤타페도 홈에서는 수비가 좋은 팀이라 재밌을 것 같아요. 에스파뇰도 원정에서 이제 끈적한 수비팀이라 꽤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헤타페는 이제 결장자가 미드의 밀라, 직전 경기에 퇴장당한 밀라가 안 나와. 얘가 은근 중요한 역할인 게 어시가 1등입니다. 팀 내 6어시로. 그 다음 어시가 이제 다 똑같아요. 다 공동 2등. 1어시. 그러니까 사실상 밀라가 다 이제 올리거나 차거나 이런 쪽이라 얘가 안 나오는 건 좀 아쉽고,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공격수의 도란, T1 도란이 안 나옵니다. 진짜 이름 T.점 도란입니다. T1 도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는 다 나와서 저는 굳이 가자면 에스파뇰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저는 언노바는 당연히 언더 보고 싶고요. 저는 에스파뇰 승을 보는 게 무승부도 볼만한 것 같은데요. 남들이 다 무승부 볼 때 에스파뇰 한번 보기. 근데 꼭 이런 거 이제 누구나 보는 무승부 안 가고 에스파뇰 가야지 하면 또 무가 뜨는 경우가 있긴 해. 예, 경우가 있긴 한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즈볼러 대 시타르 거의 끝이 났네요. 즈볼러는 14위, 시타르 11위고요. 저번 시즌은 즈볼러가 2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즈볼러는 직전 페이한테 개털렸고 알카한테도 개털렸고 그 전까지는 3연속 무패였는데 하다가 이제 강팀한테 으악. 시타르는 직전 아약스한테 3대1 졌고 얘도 3연속 무패하다가 아약스한테 으악 당했습니다. 서로 괜찮게 가다가 강팀한테 쳐맞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팀이 이제 저번 시즌 맞대결을 보자면 즈볼러가 2승 깎았고 즈볼러는 이제 결장자가 수비수의 에르트센 GTD 떠있고 시타르 같은 경우는 수비수의 달하우스 그 다음에 직전에 퇴장당한 후브너 이렇게 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즈볼러 홈 성적이나 시타르 원정 성적이나 즈볼러가 조금은 더 나은데 시타르가 그렇게 또 밀리지는 않는 팀이라 이 두 팀 느낌으로 보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두 팀은 또 종특상 무승부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시타르 역별을 한번 시원하게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마지막 경기 파리 대 툴루즈 14위 대 10위 툴루즈 2연 무고요. 툴루즈란다. 파리 툴루즈는 2연속 무패. 툴루즈는 직전 경기 이제 알시스트라 잡았고 파리는 르아브로 오세르랑 무승부하고 파리는 그래도 골은 야무지게 넣는 팀이라 해볼 만한 홈 성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툴루즈는 홈 원정 비슷하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고요. 이 맞대결. 파리 같은 경우는 뭐 미드필더의 멜루 수비수의 체르기 이렇게 안 나오고 툴루즈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의 돈넘 출전 정지당해서 안 나옵니다. 이거 말고는 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급으로 보면은 툴루즈가 나은데요. 파리도 근데 파리가 정배인 게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해. 파리 정배인 게 솔직히 기분 나쁘긴 합니다. 저는 마지막 경기인 만큼 무승부 한번 갈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총 23경기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 봐신 유튜브 형들 계시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스테압